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 오늘도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다음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금요일이요? 네. 월말 아닌가요? 월 초예요. 월 초입니까? 아, 12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요? 네, 벌써 12월 1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보통 이맘때가 되면 이제 내년도 키워드는 뭐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살펴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교수님께서도 소비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다고 소비 하는데. 키워드. 아, 근데 감정을 좀 읽어야 된다. 예, 마음을 읽는 게 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소비 키워드 A, B, C, D, E 요거를 이제 준비하셨다고 해서 저도 기대가 좀 있는데요. 네. 5가지 소비 패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 D, E인데 A부터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뭐 항상 경제 걱정하면은 네. 에이징 얘기하잖아요. 에이징 에이징 중요하죠. 파퓰레이션 또 뭐 파퓰레이션 에이징 뭐 이렇게 혼용돼서 쓰는 말인데 그 인구 고령화, 네. 뭐 저출산 다 아실 거고. 네. 저희가 이제 소비자의 감정을 읽어야 경제가 이제 보인다는 관점에서 아마 지금 이제 A, B, C, D에서 A를 얘기하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네버랜드 신드롬. 네. 네버랜드 신드롬. 네버랜드라는 것은 이제 마이클 잭슨이 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레브랜드를 짓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레브랜드가 뭐냐? 이 마이클 잭슨이 어린이와 관련된 뭐 스캔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친구가 그 아무래도 그 전에는 막 어린 시절부터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잘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나의 어린 시절을 좀 즐기고 그리워하는 싶다. 그리워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피터팬 아시잖아요. 피터팬 네. 신드롬하고 피터팬 같은 선상에 있는 얘기죠? 피터팬 신드롬은 이제 피터팬 정우군이 했을 때는 우리 그렇죠. 보통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안 가겠다. 왜냐하면은 각종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그게 피터팬 정우군이고요. 네버랜드 신드롬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한 뭐 20대, 30대인데 뭐 나 10대로 놀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리턴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스테이하는 거고 네. 거기서 머무르고 네. 그다음에 플레이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의 나로. 그때의 나로. 그래서 우리 왜 짱 캐릭터들이 많이 그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캐릭터 산업. 그렇죠. 짱구는 못 말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짱구 네, 캐릭터. 예, 예. 근데 짱구 캐릭터나 이런 것을 20대, 30대가 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맞아요. 놀고 많이 싶은 있어요. 거. 예, 이게 네버랜드 신드림인데 사실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60대 뭐 이런 분들 사실 요새 60대 하면은 본인들이 나 늙었어 나이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고령층이라 생각하지 않죠. 고령층 생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뭐 내가 젊었고 IT도 잘하고 뭐 피부 미용도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노인들하고 지금의 노인들하고 노인 근접한 분들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한 10살 정도는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난 10월에 제일 큰 쇼핑몰이라고 이온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그 시니어 계층들을 위한 지지몰 그래서 이제 그랜드 제너레이션 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글자도 크게 쓰고 잘 보이도록 하고. 그럼 내가 늙었다는 것을 거기 가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10월 달에 그 몰을 폐쇄하고 가족 중심의 몰로 그 코너를 바꾸는 거예요. 마케팅이 좀 실패했네요. 예, 마케팅이 이제는 그전에는 고령층이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령층이 돈이 많으니까 시니어 매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소비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아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한편 그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네네.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뭐 인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줄 서가 있고 그러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젊은이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좀 더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면서 중소형인 이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돈이 좀 있는 시즌 분들입니다. 그 신축몰에서 신축 그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는 뭐 수영장, 뭐 골프장, 그치. 커뮤니티가 잘 너무 잘 돼 있고 네. 조식, 중식, 석식까지 뭐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가는 이유가 내가 실버타운 이런 데서 나이 든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살기는 싫어. 여기 가서 젊은이들하고 호흡하고 나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누리면은 그렇죠. 더 행복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그 네버랜드 신드롬 뭐 요거 결국 얘기해봤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을 위한 그 새로운 마케팅 타겟이 필요하다. 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B 뭡니까 B? 우리 뭐 B는 비지, 네. 형용사로 보면 비지. 비지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일상이 바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대로 나 좀 게으르고 싶어. 아까 휴가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휴가 가고 싶은 것이 이제 어찌 보면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니까 예. 이때 레이지 이코노미, 게으름뱅이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름뱅이. 사실은 우리 모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발명품은 게을러지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세탁기, 냉장고 이거 뭐 옛날에 나왔지만 이거를 세탁기 옛날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 가서 뭐 내과에 가서 이렇게 시골에 가서는 두들기고 예. 그다음에 뭐 다리미 같은 것도 이것들은 옛날에 나왔지만은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점점 로봇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게으름뱅이 경제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수 결국은 있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그 뭐 기계로서도 나타나고요. 예. 또 저희가 하는 소비 패턴에서도 편리한 기술 기반으로 이제 안락하며 즐기는 심리가 나오는 거고요. 뭐 쿠팡 있잖아요. 그렇죠. 쿠팡 하나 하면은 정말 바로바로 지금 바로바로 되고 내일 고생해서 아침에 시장 안 가도 시장 뭐 안 그냥 가고. 버튼만 누르면 다 오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딱 신선 제품을 쫙 잘 만들었잖아요. 네, 밀키트까지 오는데 밀키트까지 나오니까 거기 넣어가지고 요리하면은 금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사실 쿠팡이 그 화려하게 미국에서 이제 상장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은 주가는 이제 35달러에서 상장된 이후에 뭐 20달러 밑에 있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래도 쿠팡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예. 뭐 대만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떠한 쿠팡을 즐기는 것도 게으름뱅이 경제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트에 옛날에 많이 갔는데 근처 슈퍼마켓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SSM 기업형 슈퍼마켓 여기서 이제 근거리 쇼핑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소포장, 신선식품 1시간 내 배송 뭐 이렇게 소비자들이 좀 덜 게으른 분들은 이제 SSM으로 가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바쁜 생활에서 보니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큐레이션 할 때 너무 많은 제품을 주면 소비자들이 선택에 혼란이 오잖아요. 맞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소비자가 혼란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경쟁도 너무 이런 것들 난립하면은 경쟁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줄이려고 적절한 어떤 그 제품 수를 배치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막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네. 광고를 때리는데 그럼 광고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집중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츠 영상 같은 걸 하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소비자들의 어떤 비지한 라이프를 대상으로 소비 패턴을 어떻게 뭐 이 사람들이 충족시키고 또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레이지 이코노미를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예. 재밌네요. 이번에는 A, B 알아봤으니까 C도 한번 알아볼까요? C는 사실 저희가 이제 컨시더리트 하면은 참 그 사람 사력 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어로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케어 이코노미를 생각했어요. 참 사려 깊은 사람들은 좀 돌보잖아 누군가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케어가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소비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미이즘이라는 부분, 나를 추구하는 게 미이즘이잖아요. 케어 마이셀프. 예, 케어 마이셀프도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케어 이코노미를 하면은 그 전에는 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계층을 가지고 그쵸, 돌본다고 해서 취약계층, 뭐 이런 예, 임산부라든지 뭐 그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예. 영유아라든지 이런 쪽을 타겟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그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뭐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정말 과도하다 이런 얘기는 항상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이런 지친 마음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케어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혹시 뭐 배우 신민아 씨가 나오는 심하는 그 음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예. 엄청 많이 팔렸다고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면 케어도 나오고 그리고 스트레스 케어 음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쉬고 싶다. 그리고 또 젊은 청애나 또 여성분들 또 많은 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난 다이어트 하고 싶다. 그래서 나를 돌보는 그리고 나의 뭐 그 비만이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그런 각종의 성인병들을 젊은 시절로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잖아요. 암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나를 돌보는 그러한 어떤 케어 이코노미가 이제 발달되고 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뭐 유행 중에 하나가 이걸 샀는데 오늘은 나를 위해 사서 맞아요. 나를 위한 선물이야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사실 그런 맞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에. 네, 나를 그렇죠. 위한 선물. 왜냐면 책도 나가 들어가는 게 잘 팔려요. 그런가요? 예, 나를 사랑하는 시간, 뭐 나를 그쵸, 그쵸. 뭐 어쩌고 나를 위한 위로, 나를 뭐 돌보는 그런 시간. 나를 돌보는 거. 키워드로 소비 패턴이 있다. 네. 그거 좀 일리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D 그죠? 뭘까요? D. 예, D. 그 D도 역시 나하고 관련되는데요. 예. 이게 정말 이제 나예요. 예, decent. 그게 좀 사실은 내가 돈이 좀 없지, 뭐 좀 뭐 가오가 없냐 가오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뭐 decent. 야, 좀 뭐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한다. 뭐 나도 이런 좀 이거 이런 하는데 거야? decent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정도 한 개 정도는 좀 네. 가난해도 아하. 돈이 좀 없어도 좀 괜찮은 거 한 개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decent, ditto economy. ditto라는 게 ditto. 우리가 영어로 이제 동감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ditto. 동감. 뭐 하면은 do you agree? 그러니까 뭐 yes. 그런 뜻. 그다음 그 뜻으로 디토라는 말 쓰거든요. 이게 원래 사랑과 영혼이라는 두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에 네.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요즘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피 골드버그가 이제 나오는 시스터 액트인가요? 그런 그 요번에 선전하던데 그게 또 우피 골드 그 여자분이 그 출연했었죠. 그 점 보는 여자로 그 영화에서 보면은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제 사랑해라고 말하니까 이제 데미모가 디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 나의 감정이 저 사람하고 일치하고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그 TV에 보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저거 가지고 싶다는 생각 가지잖아요. TV에 나온 인물이 뭔가를 들고 나왔을 때. 예, 그 가지고 싶은 거 생각 있을 수 들잖아요. 있죠. 네. 나도 해볼래. 근데 이게 보면은 뭐 모방 소비라고 그에는 좀 안 좋은 좀 부정적인 거로 의미로 부정적인 보이세요? 의미로 써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전에 또 부정적인 의미로서 뭐 스노우 효과라든지 경제학에서 보면은 뭐 베벌렌 효과, 밴드웨건 그렇죠. 효과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용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꼭 따라한다고 해서 나쁜 소비인가, 모방 소비인가,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일치되는 거고 저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은 운동화 스케쳐스가 스케쳐스. GS 샵에서 누적 매출이 1,200억 원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디토 소비라는 것은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근데 저 정도 별로 그렇게 안 비싼 것들 그럼 나도 하나 그렇지. 아이템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패션이나 음식이나 뭐 화장품, 생필품 이런 거 이게 보통 뭐 그 만화에서 그 손민수학이라고 나오잖아요.
혹시 그 젊은 친구들 보면 손민수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손민수. 예, 그 손민수 캐릭터가 있는데 손민수가 홍설이라는 친구를 계속 따라해요. 그래서 이제 손민수 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홍설은 손민수를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손민수 학이 손민수 당하기는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의미인데 네. 디토 이카노미니 디토 컨삼션 디토 소비는 좋은 의미입니다. 예. 그렇군요. 좋은 놈이라기보다는 이게 이 매스미디어 발전, SNS 발전하면서 네. 누가 하고 나오면 귀신같이 알아서 나도 한번 저거 해봐야 되겠다. 누구의 뭐 아이템 뭐 모자를 나오잖아. 맞아요. 그렇죠,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모방인데 손민수 하기로 요번에는 주체적인 나 그래 그 멋져 그래. 보여 나 그게 속할게 나도 나도 요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어찌 보면은 그게 요즘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소비 트렌드네요, 그것도. 예. 그렇죠. 그래. 자, 마지막으로 이가 나왔습니다. 이는 뭘까요? 이게 짠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괜찮은데 영어로는 이게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짠돌이. 구두쇠 하면 스틴지 뭐 그렇죠, 이거 그렇죠. 뭐 칩스케이트라는 말도 있고 이런데 좀 너무 싸구려 느낌이 들잖아요. 뭐 짠돌이인데 그래서 이제 very economical인데 economical 네. 예, 그러면 경제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학문적인 거하고 그 진짜 그 경제학적으로 진짜 실물 경제에서 리세션이라는 말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다운 이코노미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좀 깔아앉는 그 불황 속의 소비 패턴. 예, 불황 속의 소비 패턴인데 그러다 보면은 짠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앱테크 해보셨어요? 저 지금 저기 있는 거 하고 네. 있어요. 예. 지금 화면에. 그러니까 보면은 보면은 그 토스나 뭐 이런 데 가서 예. 이거 긋다 보면은 긋기 만보 긋기 이런 것도 있고 그 달성하면은 달성하면 돈 세일 그전에 100원 줬는데 지금은 그만큼 캐시로 50원인가 그 말 잘 모르겠어요 얼마 주는지 예, 전에는 나오네요. 100원을 줬어요. 예. 그리고 또 운동하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산책로에 가서 네. 또 이렇게 하면은 찍으면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앱테크가 있고 예. 사실은 그런 속에서 그거를 자기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화에 있는 돈을 가지고 또 뭐 식료품 같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앱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이하로 됐을 때 울린다든지 그러면 내가 산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꾸러미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사가지고 이게 그제 전에는 막 4개, 5개 있던 6개 있던 라면이 8개짜리 라면이 있다든지 대형 포장 사버리지. 예, 벌크업으로 그러면 이제 대용량으로 좀 싸게 사는 것들 그 PB 상품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리퍼블 쇼핑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상품이 하자가 있다든지 중고품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유통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리퍼블 쇼핑이라는 것이 그렇지. 유행하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오늘 보면은 이제 저희가 주식 같은 걸 보였을 때도 네. 올해 두드러진 게 있었어요. 화장품에서. 화장품이 솔직히 LG생활건강이나 이런 화장품들 반토막 났잖아요. 네. 그리고 시세도도 그래요, 일본에. 맞아요. 예. 철수했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는. 예, 그래서 막 30% 이상 하락했고 우리는 LG생활 한 50% 하락했죠. 지금 30만 원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에도 불구하고 뭐 클리오라든지 뭐 이런 중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많게는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오.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그다음에 중국이 아닌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선전한 거거든요. 그렇지. 일본 지금 미국 이쪽에서 화장품 수입에서 1위 하는 데가 한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중저가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불황인 경우에 립스틱이 잘 팔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경제 네. 나오죠. 네, 립스틱 인덱스라고, 효과. 예, 립스틱 효과라고. 그래서 이게 불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거 마스크를 쓸 때는 이 립스틱을 많이 안 못 발랐는데. 발랐어요. 근데 그때는 네일 아트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뭐 여자들 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 아이섀도우인가요? 마스카라든가. 뭐라고 그러나요? 마스카라? 네. 예,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섀도우. 지수를 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불황이지만. 야, 너무 비싼 건 안 돼. 그렇지만 화장품도 중저가는 괜찮아. 그리고 명품이지만 3, 4만 원 정도 하는 립스틱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맞아요. 예, 요런 경제가 이제 짠돌이 경제로서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시대의 상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나를 지키고 그래도 어렵지만 희망이라는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려울수록 소비의 기저인 감정을 읽고 현명한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게 하고 이제 싶습니다. 5가지 패턴을 얘기해 주신 게 네. 내년 소비의 패턴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씁쓸하네요, 진짜. 그러면 내년 경기는 결국 이런 경기 하강 국면, 경기 경직 국면에 있어서 어떤 이코노미 전체적인 경제가 순환이 된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희망은 또 있죠. 예. 사실 뭐 이거는 그 민생의 문제인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 경제라는 부분은 네. 올해 경제 성장보다는 내년 경제 성장이 좀 더 좋게 본다는 것이 KDI도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이고 한국은행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시적으로 그럼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내년 소비를 포함한 경제 전반은 조금 지금보다도 올해보다도 더 좀 하강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보다 훨씬 큰 경제보다도 성장을 못했어요. 당연하죠. 이건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크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수출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는 뭐 나와봐야겠지만은 얼마 전까지 보면은 차라리 소비가 그 수출 비중보다 커졌단 말입니다. 내수가? 내수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아요. 네네. 이 말 자체는 뭐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20%가 넘었어요, 그 전에. 20% 그리고 작년에 19%. 올해 근데 반도체 안 올해는 좋았죠.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고 제가 기억으로는 한 2월 달쯤에는 한 12%까지 내려갔어요. 그만큼 이제 수출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좀 의존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뭐 내년 소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내년도에는 선진국 경제가 올해만큼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쪽도 기저효과에서 높았으니까. 일본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높을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예, 뭐 조금 소비가 둔화된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성장률은 2%대로 올라갑니다. 네. 이건 분명히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1.4 정도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네.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2로 0.1% 하향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11월 14일 날 뭐 외국에서 나왔는 굉장히 유명한 정보통신 컨설팅 업체인데 거기에서 반도체 수요가 확실히 늘고 있다. 그래서 내년 2분기점이면 PC라든지 뭐 이게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늘어나서 재고 수준이 2분기에는 확실하게 정상 수준으로 되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지금 AI를 비롯해서 큰 파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반도체 성장이 가능하다. 2026년까지 사이클이 적어도 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도 반도체에 의존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사실 저희가 민간 소비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물가는 2.5에서 2.6%로 KDI가 올렸고요. 내수 정가세는 이제 둔화해서 이제 결국은 내년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전반은 좋지만 진짜 이 경우에 지금 사실은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고 그렇죠.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그러면 또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적잖아요. 실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특히나 빈곤층에서 더 많은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1분위, 2분위, 3분위 이런 쪽에서는 2분기까지 보면은 그렇죠. 이게 실질 소득이 줄었어요. 네. 4, 5분위가 이제 높아졌고 그래서
고금리 기조에서 민간 소비는 이제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민간 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 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1.8%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기조는 아무래도 자산 효과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침체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크고 내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 또 중국도 부동산이 크잖아요. 이런 중국의 영향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거든요. 네. 중국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은 중국 건설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 그렇지. 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예.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금리랑 물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요즘에 밖에 나가 보면은 너무 비싸요. 모든 게.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품목들이나 서비스들 물가 너무 비싸. 정말 맞아요. 비싸요. 이게 뭐 지금 뭔가 하면 진짜, 라면, 우유, 예. 외식. 그다음 설탕, 뭐 짜장면, 갈비탕, 아주 기본적인 거. 설렁탕. 예. 예, 이것들은 정말 다 비싸요.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최소한. 그래서 예, 너무 비싸서 결국은 뭔가 하면 근데 그분들도 영세한 사업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임대료를 내야 될 거고, 그러니까요. 또 식재료는 다 올랐고, 또 인건비도 올랐고, 네.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악순환인데 그렇다고 진짜 저도 슈퍼마켓 가면은 뭐 깜짝깜짝 놀라지 어제 않으세요? 딸기를 사는데 딸기 SSM에서 너무 비싸. 딸기가 19,900원인 거야 맞아요. 한 팩에. 2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하는- 보니까 못 못 샀어요. 사요. 예, 이거는 뭔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직구로 맛있는 데 사 먹습니다. 사과값 비싸요. 사과 올해. 비싼데 네, 올해 맛이 특히. 근데 슈퍼마켓보다 맛있잖아요. 네. 맛있는 곳에서 사면은 네네네. 그래서 직구로 사면은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데 딸기 같은 건 직구가 참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딸기 저도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항상 키워야 원래도 되겠지, 비싼데. 정말. 예. 그래서 예, 말씀해 주시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가 이제 좀 생각보다 3.6이니까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2.6% 상승할 거다. 이게 다 KDI가 원래 전망치보다도 높게 잡은 거예요. 0.1% 높아진 건데 사실 미국 이게 문제가 이제 미국도 분명히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비저 효과가 있고 그렇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9%대에서 지금 3%대 이미 오른 상태에서 또 오르는 거니까.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9%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3%대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내년도에 결국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경기가 너무 화랑이다.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걱정할 거는 뭐 유가 정도인데 유가도 지금은 전쟁의 와중에도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사실은 내년도 이게 이 물가를 약간 높게 본 거는 아마 유가가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두 개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이제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유류라든지 이런 생산 쪽에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물가는 내려가는데 이 물가가 굉장히 스티키하잖아요. 내려가는 것들이 잘 안 내려가려고 안 하잖아요.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면 결국은 연준이 어떻게 고금리 기조를 낮춰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게 관심이 있잖아요. 내년도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연준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 이런 것들이 소비에나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예. 거시경제로 봤을 때 진짜 그 전쟁 요인이 내년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또 꼽으라면 꼽을 수 있고 네, 변호사는 이게 그렇죠. 예, 좋죠. 예.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가계부채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이것도 좀 위험 요인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나오고 뭐 대통령실에서 또 나와서 가계부채가 예.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두는 거는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뭐 OECD 주요국에서 뭐 1위다. 네. 또 저번에 또 했지만은 저번에 슬라이드에서는 한 4위 정도로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그 나라들 스위스 이런 나라들 얘기하면서 4위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거는 이 총량이 늘어나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총량이 뭐 가계 뭐 몇 조가 늘었다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몇 조가 늘어났다는 건 총량이잖아요. 네네.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게 GDP 대비 비율 같은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 대비 비율로 했을 때는 이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는 좀 잡혔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서 대출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네.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근데 대출을 그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도 이용하고 싼 걸 은행이 뭐 하잖아요. 신용대출하고.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카드론을 쓴다든지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카드론이 20%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2%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그 신용을 땡겨서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연체율이 카드 연체율이 지금 2%가 넘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제 주요 세계 은행에서 네. 그쪽 카드 뭐 네네. KB 우리 뭐 이런 쪽에서 이게 연체율이 2% 넘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에 위험 요인으로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전쟁 얘기도 했지만은 전쟁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희가 가계부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PF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를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가 결국은 돈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사실 주택담보대출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이라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나머지는 아닌데 그럼 주택담보대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높고 신용대출도 한 7%까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했었을 때 결국 우리는 이제 요즘 얘기 나오는 것이 DSR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고요. 네네. 그럼 지금 우리 연소득이 얼마인데 그럼 대출을 받았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원리금으로 얼마를 내야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행 그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해요.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얼마 전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 대출 더 못 받아요 이러는 거야. 저 DSR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아는데요. 그러니까 다 땡겼어가지고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데 저렇게 얼마나 많이 땡겼어요? 땡겼으면 저럴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안 돼봐서 그런 거지. 상황이 그분들이 있을 수 상황이 있어요.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특례 그 주택 그 보금자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두고 또 신용 뭐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뭐 이런 것들은 또 그 뭐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미소금융, 서민금융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하더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DSR 규제가 이게 지난 정부에서는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두는 것 자체가 좀 뭐하다 해서 DSR 규제를 안 받는 예외가 한 16가지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세 대출도 DSR 규제 적용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억제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혼합금리가 뭐 변동금리 이럴 때 DSR에 대한 어떤 그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가계대출의 전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환 능력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 오늘 또 조원경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